커지거나 갑자기 가슴이 좀 줄어들어도 안 빠져 보일 수는 있다. 부유방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하루의 피로도가 확 되게 충격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아입니다. 오늘은 정말 요청이 많았던 가슴 지키면서 다이어트 하는 법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준비하는데 좀 오래 걸렸거든요. 제가 가슴에 진심인 편이라. 근데 그만큼 이 영상을 보면 확실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한 번 손상된 쿠퍼인대는 절대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한 번 처진 가슴은 절대 자연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없다. 무시무시하죠. 아니 도대체 쿠퍼인대가 뭐길래? 쿠퍼인대는 우리 가슴을 지탱해주고 있는 섬유 조직이에요. 우리 가슴의 형태를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고 손상되어서 끊어지게 되면 가슴이 처지게 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한 번 손상되면 절대 회복 불가. 치아나 눈같이 한 번 손상되고 나면 자연적인 회복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잘 관리하고 유지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지금 관리 중인데요. 여러분도 쿠퍼인대는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인 회복 불가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다이어트를 하는데 가슴이 아예 안 빠질 순 없다. 그러나 가슴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져 보일 수는 있다. 다이어트의 목적은 체지방을 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가슴은 주로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딴 데 다 지방을 빼는데 가슴만은 그대로 안 빠지고 싶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정말 타고난 분이나 아니면 수술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거. 대신 윗가슴 둘레, 실질적인 내 가슴 둘레가 빠질 때 여기 밑에 이 밑가슴 둘레, 이 흉통이라고 하잖아요. 이 몸통 둘레가 더 많이 빠지면 진짜 빠져도 별로 안 빠진 것 같아요. 저도 여기가 4cm가 빠졌어요. 윗가슴 둘레가. 실질적인 가슴이 4cm가 빠졌는데 이 밑에 이 밑가슴 둘레가 공복 기준으로 한 9에서 10cm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한 2배 더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그 전후를 비교를 해봤을 때 빠졌다는 느낌이 거의 안 들어요. 결론은 지방을 빼는데 가슴이 안 빠질 수 없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좀 마음 편히 먹고 좀 최대한 지키자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내 사이즈에 맞는 브라 입기. 나와 맞지 않는 사이즈의 속옷을 입으면 가슴 모양 자체가 변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특히나 우리 여기 옆에 겨드랑이 툭 튀어나온 이 부유방의 후천적인 원인, 선천적인 거 말고 후천적으로 갑자기 어느 날 생겼다 하는 이 부유방의 후천적인 원인은 대부분 10중 8구는 이 작은 브라 착용으로 인해서 지방이 이동해서 이렇게 겨툭 뒤 살이 생긴 겁니다. 되게 충격이죠. 원래 저도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속옷 사고 안 입어보고 사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걸 알게 된 후로 이제 정말 매장 가서 정식으로 재보고 나한테 맞는 속옷을 입고 난 다음에 부유방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컵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는 뭐 브라렛이나 심리스 브라 이런 거면 몰라도 이런 와이어가 있는 브라는 웬만하면 꼭 피팅을 하고 사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피팅을 하러 갔다고 쳐요. 나한테 맞는 사이즈를 딱 피팅을 하고 어깨끈도 조절을 했을 때 이게 불편하지 않은지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이게 만약에 겨드랑이를 이쪽이 찌른다 이러면 겨드랑이 부분이 착색될 수 있고요. 림프 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 이 둘레, 밑둘레 사이즈가 작다 이러면 역시나 림프 순환을 방해할 수 있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어깨끈 부분이 불편하다, 조절을 했는데도 불편하다 이럴 때는 다른 브라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브라를 입고 뭐 문서 작업도 하고 하루 종일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말 불편한 어깨끈이 있는 브라, 나와 맞지 않는 브라를 입었을 때 정말 하루의 피로도가 확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 면에서도 그렇고 뭐 피로도 면에서도 그렇고 가슴 모양 면에서도 그렇고 나한테 맞는 브라를 입는 게 가슴을 지키는 방법에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로 넣었습니다. 주기적인 사이즈 체크. 저는 뭐 몸무게도 당연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예전만큼 집착을 하진 않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눈바디를 더 많이 보고 사이즈를 재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4달 전에 홈트를 시작했을 때부터 사이즈를 재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사이즈 잴 때 뭐 팔뚝, 허벅지, 종아리 이런 데까지 쟀고 지금은 주기적으로 탑바스트, 언더바스트, 복부, 힙 이렇게 4가지 부위를 재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게 일단 제 몸에 데이터가 되고요. 두 번째는 더 이상 몸무게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게 해줍니다. 왜냐면 눈바디와 함께 실질적으로 나한테 사이즈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몸무게 예전처럼 뭐 1kg 빠지고 1kg 찌고 하는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돼요. 당연히 가슴에 대한 데이터도 쌓이게 되겠죠. 우리가 생리 중일 때는 가슴이 평소보다 좀 더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면은 내가 생리 중에는 뭐 몇 센치 정도, 평소보다 몇 센치 정도 이렇게 편차가 나는지 평균적인 그런 편차를 알 수가 있고 갑자기 가슴이 커지거나 갑자기 가슴이 좀 줄어들어도 아 이게 내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이래서 이런 거고 원인이 이런 거고 이런 거를 좀 더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사이즈를 기록해놓는 제 메모장도 한번 봐볼게요. 8월 10일에 쟀던 거. 8월 10일이 최초에 잰 건데 그때 보면은 탑바스트는 102.8이에요. 102.8. 12월로 와서 데이터를 보면은 생리하기 전주 이렇게 가슴이 딱 부풀어 올랐을 때 이렇게 잰 걸 보면은 탑이 100.3이에요. 100.3이고 그 전에 쟀던 거랑 비교해봤을 때 1.3cm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 전이라서 이렇게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제가 플러스 1.3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쟀거든요. 오늘은 생리 끝난 지 조금 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부풀었던 가슴이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아왔을 때 지금은 탑바스트 98.6. 그러니까 1.7cm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통 생리할 때랑 생리 안 할 때랑 한 2cm 전으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그냥 뭐 가슴뿐만이 아니라 여러 면모에서 이 사이즈를 주기적으로 재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사이즈를 잴 때 너무 막 하루 걸러 하루 막 이렇게 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의 그런 몸 사이즈가 하루 만에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이러진 않기 때문에 저도 초기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쑥쑥 빠지니까 그렇게 쟀었고 지금 뭐 특별한 일 아니면 한 2주에 한 번 정도 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주에서 2주 정도 주기로 재는 걸 추천드립니다. 잘 먹으면서 천천히 빼기. 이거는 좀 가슴을 지키는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본적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우리가 굶으면서 빼면 가슴만 빠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건강하지 않은 무리하고 극단적인 그런 다이어트도 해봤고 이번에 잘 챙겨 먹으면서 그런 다이어트도 해봤잖아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 체력이나 건강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차이가 있지만 가슴 부분에도 차이가 있어서 저는 더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료 조사를 하다가 가슴 관련 기사에서 20대 중반 이후부터는 한 달에 5kg 이상 빼는 걸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해요. 초탐대시를 부른다고. 근데 우리가 보통 알잖아요. 건강적인 면에서는 한 달에 3에서 5kg 정도 빼는 게 좋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굳이 막 빨리 빼야 돼. 나는 빨리 빼야만 해. 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목표를 천천히 잡고 정말 좀 차근차근 마음 편안히 갖고 빼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긴다거나 좀 급하게 쪄서 급진급발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사람인지라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고 저도 이럴 때 약간 다른 때보다 타이트하게 식단을 하는데요. 뭐 예전에는 저녁 무조건 굶고 막 쉐이크 먹고 이랬다면 지금은 좀 더 저녁에 라이트하게 먹어요. 라이트하게 먹는 대신에 점심에 좀 잘 챙겨 먹어주고 단백질 잘 챙겨 먹어주고 이런 식으로 좀 조금씩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진급바나 뭐 중요한 약속 있을 때 말고 평소에는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일단 저는 무탄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을 뭐 좀 적게 하거나 아예 끊거나 이러면은 살은 많이 빠지겠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잃을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탄수화물을 먹어야 자비, 인내, 사랑 이 샘솟기 때문에 저는 탄수화물을 뭐 너무 제한한다거나 끊는다거나 이런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잘 챙겨 먹기.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뭐 닭가슴살,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계란, 생선구이 등등등 다양한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돌아가면서 거의 맨날이죠. 맨날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성 단백질은 納豆를 가장 많이 먹었어요. 콩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는데요. 이 이소플라본은 뭐 다이어트에도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좋고 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낫또를 자주 챙겨 먹고 있어요. 근데 또 가슴 영상이다 보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죠. 두유나 낫또 이런 콩류 음식들을 먹으면 가슴이 커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슴이 커질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속설인 줄 알았는데 뭐 자료조사하면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못 느꼈어요. 제가 거의 한 4개월, 5개월 이렇게 먹었는데 낫또로 인해서 뭐 그렇게 된다? 이런 거는 못 느꼈고요. 쾌변에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과 유사작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섭취했을 시 호르몬 불균형이 올 수 있다고 해요. 또 갑상선과 여성 호르몬 관련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섭취 전에 꼭 주치의분과 상담하시길 바래요. 가슴 마사지. 다이어트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저는 림프 마사지를 할 때 가슴 마사지도 같이 해줬는데요. 몇몇 분들이 저한테 다이어트를 하고 가슴이 좀 처지진 않았냐?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히 못 느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스포츠 브라 잘 입은 거랑 가슴 마사지 덕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느냐? 샤워할 때 바디워시를 묻혀서 해줬고요. 다른 뭐 림프절은 그냥 기구를 통해서 마사지 롤러를 통해서 풀어줘도 가슴은 손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쿠퍼인대가 굉장히 손상되기가 쉬운 연약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으로 했는데 귀찮을 때나 아니면 아침에 급하게 막 나가야 될 때 아니면은 그냥 거의 맨날 했던 것 같아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리고 몸이 안 좋을 때 하면 오히려 독이 되니까 그럴 때는 쉬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것도 림프절을 자극하기 때문에 림프계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하면 안 됩니다. 스포츠 브라 착용. 아까 말한 쿠퍼인대. 한번 손상되면 복구 불가라고 했죠. 언제 가장 많이 손상이 되냐면 흔들리고 가슴이 움직일 때 손상되기 제일 쉽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몸 풀어주는 모닝 스트레칭 정도가 아니면 거의 모든 운동에 스포츠 브라를 착용을 했어요. 또 스포츠 브라가 가슴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능성 브라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일반 브라를 입고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통증도 덜했어요. 저는 운동할 때 쿠퍼인대랑 통증을 위해서 스포츠 브라를 착용했는데 많은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걸 입고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제자리 뛰기. 흔들릴 때, 뛸 때 가슴을 얼마나 잡아주는지 그리고 막 이렇게 어깨 스트레칭 이렇게 양옆으로 옆구리 스트레칭도 한번 해보시고 어깨도 으쓱으쓱 해보셔서 좀 어깨에 불편함은 없는지 어쨌든 내가 이런 스트레칭도 하고 러닝을 하든 뭐 요가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또 체크를 해보셔서 정말 찰떡콩떡같이 이렇게 잘 잡아주는지를 충분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가슴이 뭐 아예 안 빠진 건 아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뺀 체중이나 좀 줄어드는 체구에 비해서 가슴이 덜 빠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관리를 안 했다면 충분히 훨씬 더 많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영상을 만들 때 이 가슴 관련 이야기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리는 이유는 요청해주신 분들도 계셨고 이 영상에 있는 정보가 누군가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올리기로 했어요. 왜냐면 저도 제가 이런 쿠퍼인대나 브라 사이즈나 이런 거에 대한 제 몸과 제 가슴 건강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알게 된 지가 1년에서 1년 반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걸 처음에 알게 됐을 때 정말 충격이었고 그럼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20년 넘게 잘못된 브라 사이즈를 알고 계속 그 브라를 입어온 거고 그러니까 되게 충격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이걸 모르셨던 분들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요청을 주셨던 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했듯이 막 이렇게 해야만 한다 하는 영상이 아니고 제 경험담을 공유하는 영상이니까 영상을 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정보, 좋은 제품을 알게 된다면 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